그 말을 꺼내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3주 동안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 어떤 표정으로 말할까? 어떤 타이밍에 말할까?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들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반응하겠지.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어 봤습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도 있었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결국 어제 말을 꺼냈습니다. 전화로. 얼굴 보고는 못 하겠어서. 얼굴 보면 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전화로 했습니다. 그것도 밤 9시쯤. 아들이 퇴근하고 저녁 먹고 좀 쉬었을 시간. 그 시간이 제일 나을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응, 엄마. 왜? 아니, 그냥. 잘 지내냐고. 응, 잘 지내. 엄마는? 나도 뭐, 그냥 저냥. 여기까지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늘 하는 인사. 늘 하는 대답.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3주 동안 연습했는데도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엄마, 뭐 할 말 있어? 목소리가 좀. 아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아니, 그게 뭔데? 준혁아, 엄마가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부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힘들었습니다. 평생 아이들한테 부탁 같은 거 안 했습니다. 내가 해줬지. 부탁받은 적은 없습니다. 엄마니까. 주는 쪽이지 받는 쪽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부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부탁. 뭔데? 그게. 돈 좀.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해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전화인 게 다행이었습니다. 얼굴을 안 봐도 되니까. 돈, 얼마? 아들 목소리가 살짝 변했습니다. 경계하는 것 같은, 아니면 놀란 것 같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빌려달라고. 갚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달라고는 못 하겠어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300. 갑자기 왜? 아들이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갑자기 300만 원이라니. 왜 필요한지 물어보는 게 당연합니다. 아빠 병원비가 좀. 그리고 이것저것 밀린 게 있어서. 남편이 작년에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험이 있긴 한데 다 커버가 안 됐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쌓였습니다. 거기에 약값, 물리치료비, 이것저것.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3년은 버틸 줄 알았는데 1년 반 만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남편 연금까지 합치면 150만 원 정도. 근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병원비, 약값, 관리비, 공과금, 식비. 다 합치면 200만 원은 넘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적자입니다. 그 적자가 쌓여서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엄마, 그렇게 힘들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냥 좀 빠듯해서. 왜 진작 말 안 했어? 뭘 어떻게 말해? 너희도 바쁜데. 사실 말 못한 거예요. 말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엄마가 아들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리는 꼴이 되기 싫어서. 그래서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돼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 300이면 되는 거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응. 보내줄게. 고마워. 나중에 갚을게. 됐어. 갚을 필요 없어.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갚을 필요 없다는 말. 근데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갚을 필요 없다는 건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아들도 안다는 뜻 같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엄마, 다음에 또 필요하면 말해. 응. 그리고 엄마, 앞으로는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무거웠습니다. 방금 한 통화가 현실인지 꿈인지. 내가 진짜 아들한테 돈 달라고 했나? 했습니다. 65세 아들한테 손 벌렸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엄마라는 건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35년 동안 주기만 했습니다. 시간을 주고, 체력을 주고, 돈을 주고. 내 젊음을 갈아 넣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 학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학기에 500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 4년이면 4천만 원. 거기에 생활비, 책값, 교통비, 등록금만 내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남편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빠듯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했습니다. 내가 파트타임 일을 했습니다. 마트 계산원, 식당 보조, 청소일.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아들 등록금 대야 하니까. 아들은 몰랐을 겁니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식당 청소하고,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밥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들한테는 말 안 했으니까. 말하면 부담될까봐.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혼수해줬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이것저것. 3천만 원 들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3천만 원. 노후 자금에서 뺐습니다. 근데 딸이니까. 결혼하는 딸한테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힘든 티 안 냈습니다. 딸 앞에서 엄마 힘들어.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웃으면서 보냈습니다. 잘 살아라. 행복해라. 그러면서 아들 결혼할 때도 도와줬습니다. 전세 자금 보태줬습니다. 5천만 원. 그것도 노후 자금에서. 아들이 괜찮아요. 우리가 할게요. 라고 했는데 내가 줬습니다. 부모가 해줘야지.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주고 또 주고.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노후 자금이라고 모아둔 돈 2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아들, 딸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하다 보니까 반 넘게 날아갔습니다. 남은 건 7천만 원 정도. 그것도 남편 병원비로 쓰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80만 원. 남편 연금 70만 원. 합쳐서 150만 원.
이게 우리 수입의 전부입니다. 집은 있습니다. 전세 놓으면 돈이 되겠지만,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역전세 맞으면 그 돈 어떻게 갚아요? 팔 수도 없고, 전세 놓을 수도 없고, 그냥 여기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막혔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고,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나고, 병원비가 제일 큽니다. 남편 물리치료, 정기검진, 약값. 한 달에 50만 원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내 병원비도 있습니다. 나도 혈압약 먹고, 관절약 먹고, 한 달에 10만 원은 듭니다. 식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고기 잘 안 삽니다. 과일도 비싼 거 안 삽니다. 마트 가면 세일하는 것만 삽니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 못난이 채소. 그런 것들로 살림합니다. 관리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여름에 에어컨 잘 안 틉니다. 선풍기로 버팁니다. 겨울에 보일러 온도 낮춥니다. 내복 입고 이불 뒤집어 쓰고 버팁니다. 그래도 적자입니다. 아무리 줄여도 적자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저금해둔 돈에서. 이러다 바닥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매일 밤 잠을 설치게 합니다. 1년 뒤, 2년 뒤,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때도 아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매달. 끔찍합니다. 평생 주기만 했는데, 이제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는 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아들한테 전화하기 전 3주 동안 매일 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말하지?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밀렸거든요. 다음 달까지 내야 하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말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들이 돈 보내준다고 했을 때 고마웠습니다. 근데 고마움보다 창피함이 더 컸습니다. 내가 이 지경이 됐구나. 아들한테 손 벌리는 지경이 됐구나. 그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돈 보냈어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잘 쓸게. 그러고 나서 저녁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돈 받았어? 응, 받았어. 고마워. 다행이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응. 나 할 말이 있는데. 그 목소리가 좀 무거웠습니다. 뭔가 꺼내기 어려운 말을 하려는 것 같은. 뭔데? 엄마, 앞으로는 조금만 아껴 썼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껴 쓰라고? 응. 아빠 병원비가 많이 드는 건 알아. 근데 엄마, 우리도 여유가 많지 않아서. 수진이 아이도 있고 돈 들어갈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엄마도 조금만 더 아껴서 쓰면. 아들 말이 끝나기 전에 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껴 쓰라고. 내가 아껴 안 쓰고 있다고 생각하나. 내가 돈을 헤프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나. 알았어.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았는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엄마,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도 힘들어서. 아니야. 알았어. 조심할게. 응. 엄마, 건강하게 지내. 너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껴 쓰라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헤프게 썼지, 뭘 낭비했지.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산 것들. 마트에서 세일하는 채소, 할인하는 두부, 유통기한 임박한 우유. 그런 것들. 비싼 거 산 적 없습니다. 외식도 안 합니다. 택시도 안 탑니다. 버스 타고 다닙니다.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옷, 작년에 산 것도 없습니다. 재작년 것 입고 다닙니다. 화장품, 제일 싼 거 씁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뭘 아껴요? 더 이상 어떻게 아껴요?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끼에 얼마 쓰는지, 전기 아끼려고 어두운 데서 앉아 있는지, 물 아끼려고 설거지 물 받아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돈을 헤프게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들도 힘드니까. 아들도 돈이 빠듯하니까. 시어머니가 돈 달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껴 쓰라고 한 거예요. 더 이상 손 벌리지 말라는 뜻이겠죠. 이해는 됩니다. 아들도 자기 살림이 있으니까. 며느리 있고 손녀 있고 돈 들어갈 데가 많으니까. 시어머니한테 줄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아들이 나한테 아껴 쓰라고 한 게 마치 내가 뭘 잘못한 것처럼, 내가 돈을 낭비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니까 35년 동안 아껴 썼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집 와서, 없는 살림에 아이들 키우느라 한 푼 두 푼 아껴 썼습니다. 비싼 옷 안 입었습니다. 비싼 음식 안 먹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다 쓰고 내 건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내 노후 준비 못하고 아이들한테 다 쓰고 이제 남은 게 없어서 아들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껴 쓰라고요. 더 아끼라고요.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이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그냥 자기도 힘드니까.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는 아껴 쓰지 않았어. 35년 동안?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릅니다. 내가 아들한테 돈 빌렸다는 것. 아들이 아껴 쓰라고 했다는 것. 말 안 했습니다. 말하면 남편이 자존심 상해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을 못 벌어서 마누라가 아들한테 손 벌리게 됐다고. 그래서 말 안 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운 천장.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껴 쓰라.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나는 작은 회사 사무직이었습니다. 둘이 모은 돈 합쳐서 겨우 전세 얻었습니다. 신혼살림은 시장에서 싼 거 사다가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아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더 아꼈습니다. 아이 분유값, 기저귀값. 한 달에 30만 원은 들었습니다. 그 시절 3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나는 출산 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맞벌이 하면 됐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멀리 사셨고 친정엄마는 몸이 안 좋으셨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에서 키웠습니다. 외벌이 살림이 힘들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전부였습니다. 100만 원 남짓. 거기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고 남는 게 없었습니다. 마이너스인 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내가 조금만 안 먹으면, 내가 조금만 안 입으면 아이는 배불리 먹일 수 있으니까. 나는 된장찌개에 밥 말아 먹고 아이한테는 고기 반찬 해줬습니다. 나는 헌 옷 입고 아이한테는 새 옷 사줬습니다. 그렇게 35년 아들 키우고 딸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때마다 돈이 들었습니다. 없는 돈 쥐어짜서 줬습니다. 모아둔 거 깨서 줬습니다. 그러고 나니 남은 게 없어요. 내 젊음도 없고 내 건강도 없고 내 노후 자금도 없어요. 다 줬으니까. 아이들한테. 그런데 아껴 쓰라고요. 더 아끼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소리 안 나게. 남편 깨우면 안 되니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35년 동안 아꼈는데 더 아끼라니. 다 줬는데 더 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니. 그게 억울했습니다. 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들도 힘든 거 알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힘들잖아요. 집값은 비싸고 물가는 오르고 아이 키우는데도 돈 많이 들고 아들 사정이 빠듯한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아픈 건 아프잖아요. 아들한테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짐이 된 느낌, 부담이 된 느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리 같은 느낌. 그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닐 거예요. 아들이 엄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새벽 3시. 아직 잠이 안 왔습니다. 눈은 피곤한데 머리가 깨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지? 이번 달은 넘겼는데 다음 달은, 그 다음 달은 계속 아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그때마다 아껴 쓰라는 소리 들어야 하나? 차라리 굶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 그 소리 듣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내가 한심했습니다. 65 먹은 여자가 밤새 울고 있는 게, 아들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게 한심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이 감겼습니다. 그래도 푹 자지는 못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불안한 꿈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편 밥 차려야 하니까.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밥을 차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약자가 되었을까? 예전에는 내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중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 아이들한테 주는 사람, 시어머니한테도 당당했고, 남편한테도 할 말했고, 내가 이 집의 기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달라졌을까? 아이들이 클수록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엄마 없으면 안 되니까. 엄마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덜 필요해졌습니다. 대학 가면서 독립하고, 취직하면서 돈 벌고, 결혼하면서 새 가족이 생기고, 엄마는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남편이 아프면서 더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쓰러졌을 때,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내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데 절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 뭐가 어떻다는 건지,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치료 방침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약자구나. 이제 내가 보호받아야 하는 쪽이구나. 주는 사람에서 받는 사람이 된 거구나. 몸도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병원 다니는 것도 일이 됐습니다. 혈압약 먹고, 관절약 먹고, 골다공증 약 먹고, 몸이 약하니까 정신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약해졌습니다. 버는 돈이 없으니까. 연금밖에 없으니까. 누가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처지가 되니까. 발언권이 없어졌습니다. 눈치 보게 됐습니다. 강자는 눈치 안 봅니다. 약자만 눈치 봅니다. 나는 이제 약자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할 때, 3주 동안 망설인 것도, 말 꺼내는 게 힘들었던 것도, 다 내가 약자라서 그런 거예요. 강한 사람은 당당하게 말하죠. 나 돈 필요해, 줘. 그렇게. 나는 그게 안 됐어요. 아들이 아껴 쓰라고 했을 때, 기분 나빠도 반박 못한 것도, 그냥 알았어. 한 것도, 다 내가 약자라서 그래요. 받는 입장이니까. 돈 준 사람 앞에서 약자가 되는 거예요. 서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당당하게 살던 여자가 아들한테 손 벌리고 며느리 눈치 보고 돈 앞에서 작아지는 여자가 될 줄.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노후가 이런 거구나. 돈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구나. 자식한테까지. 물론 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돈 보내주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 마련하느라 아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요. 엄마 입장에서는 서러운 거예요. 35년 동안 줬는데 이제 받는 입장이 되니까 그 전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주는 엄마에서 받는 엄마로, 강한 엄마에서 약한 엄마로. 그 변화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응, 수연아. 밥 먹었어? 응. 아빠는 어때?
그냥 그래. 재활 다니고 다행이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늘 하던 대화.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아. 딸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니, 없어.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한테 돈 빌렸다는 거. 오빠가 아껴 쓰라고 했다는 거. 말하면 딸이 뭐라고 하겠어요. 딸은 성격이 급해요. 오빠한테 전화해서 따질 거예요. 오빠,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언제 돈 헤프게 썼어? 그러면 아들이랑 딸이랑 싸울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내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말 안 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갈게. 얼굴 좀 보고. 그래, 와. 뭐 필요한 거 있어? 없어. 그냥 와. 그 질문이 아팠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예전에는 내가 딸한테 물어보던 말이에요. 엄마가 딸한테. 지금은 딸이 엄마한테 물어봐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딸한테도 손 벌려야 하나. 아들한테만 받기는 뭐하니까. 딸한테도 좀 받으면 부담이 분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근데 못하겠어요. 아들한테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힘든데 딸한테까지 하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딸도 아껴 쓰라고 하면 어떡해? 그건 못 버텨요. 그냥 참는 게 낫겠다. 딸한테는 말 안 하고 그냥 더 아껴서 살면 되지. 더 줄이면 되지. 어떻게 더 줄여? 이미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살고 있는데, 밥값 아끼려고 끼니 줄이고 있는데, 더 어떻게 줄여요? 딸이 다음 주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티 내면 안 돼요. 힘든 티, 돈 없는 티, 아들한테 받은 상처 티. 다 숨겨야 해요. 밝게 웃어야 해요. 딸 앞에서. 엄마는 항상 강해야 하니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숨기는 게, 웃는 게, 괜찮은 척 하는 게, 체력도 없는데 연기까지 해야 하니까. 지쳐요. 언제까지 일해야 하지?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한테도 말 못합니다. 아들한테 돈 빌린 거, 아들이 한 말, 다 숨깁니다. 남편은 병 때문에 예민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니까 미안해합니다. 내가 이래서 당신 고생시키네. 그런 말 자주 해요. 거기에 아들한테 돈 빌렸어 하면요? 남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자기 때문에 마누라가 아들한테 손 벌렸다고. 그 충격에 또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말 안 합니다. 여보, 병원비는 어떻게 돼? 남편이 가끔 물어봅니다. 괜찮아. 연금으로 하면 돼. 모자라지 않아? 아니, 괜찮아. 거짓말입니다. 연금으로 안 돼요. 모자라요. 근데 사실대로 말 못해요. 남편 앞에서도 연기합니다. 괜찮은 척, 돈 있는 척, 힘들지 않은 척. 남편이 미안해하면 안 되니까. 남편이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이 더 나빠지니까. 남편 앞에서는 밝게 있어야 해요. 근데 힘듭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니까.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남편한테도. 혼자 삼키니까 가슴에 돌덩이가 쌓이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어요. 나 힘들어. 돈 없어서 힘들어. 아들한테 손 벌렸는데 아껴 쓰라고 해서 상처받았어. 너무 서러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도 다 자기 사정이 있어요. 남의 돈 걱정까지 들어줄 여유 없어요. 그리고 창피하잖아요. 친구한테 나 아들한테 돈 빌렸어. 그런 말 어떻게 해요? 목사님, 상담사. 그런데 가려면 또 돈이 들어요. 상담받는 것도 돈인데 그냥 혼자 삼킵니다. 밤에 남편 자면 조용히 울고 낮에는 웃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요. 이게 노후구나. 이게 늙는다는 거구나. 혼자 삼키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늙으면 이렇게 될 줄. 돈 때문에 이렇게 비참해질 줄. 자식한테 손 벌리고 상처받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준비했어야 했나. 노후 준비를 더 잘했어야 했나. 아이들한테 덜 쓰고 내 것 챙겼어야 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쓰는 건 아깝지 않았으니까.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거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부모니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이거예요. 노후에 돈 없고 자식한테 손 벌리고 아껴 쓰라는 소리 듣고 인생이 허무합니다. 35년 다 줬더니 남은 게 이거예요. 밤이 됐습니다. 또 잠이 안 왔습니다. 요즘 매일 그래요. 밤만 되면 생각이 많아져요. 아들이 보내준 300만 원.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장 병원비 낼 수 있습니다. 급한 불은 껐습니다. 돈 문제는 일단 해결됐어요. 근데 마음은 안 풀렸어요. 300만 원 받았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 해결됐는데 왜 계속 아플까? 생각해 봤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300만 원이 필요했던 게 맞아요. 근데 진짜 상처받은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한테 손 벌린 게 상처였어요. 아껴 쓰라는 말이 상처였어요. 존엄이 흔들린 거예요. 엄마로서의 존엄.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 그게 흔들린 거예요. 평생 주는 사람이었는데 받는 사람이 됐어요. 강한 사람이었는데 약한 사람이 됐어요. 자식 앞에서 당당했는데 자식 눈치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 변화가 견디기 힘들어요. 돈이 없는 것보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더 힘들어요. 300만 원이 있어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다음에 또 손 벌려야 할 것 같으니까. 또 아껴 쓰라 들을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워요. 차라리 굶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아들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 한 끼 줄이는 게 나을까. 약간 아껴서 버티는 게 나을까. 그러면 자존심은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병원비는 깎을 수 없어요. 약값은 깎을 수 없어요. 기본적인 것들은 돈이 들어요. 아무리 아껴도 어느 선 이하로는 안 돼요. 결국 또 손 벌리게 되겠죠.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계속. 그게 내 남은 인생인 거죠. 무력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도 없고 아프지 않을 수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수밖에. 아들한테 짐이 되면서 딸한테 부담이 되면서 그게 내 남은 인생인가 봐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별도 안 보이는 도시의 밤하늘.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열심히 살았는데, 아끼면서 살았는데, 아이들한테 다 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이 없습니다. 누구 탓도 아니에요. 아들 탓도 아니고, 남편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이런 거겠죠.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받아들여야 하나, 체념해야 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밤도 이렇게 뒤척이다가 새벽에 잠들겠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돈보다 존엄이 중요해요. 300만 원은 들어왔는데 내 존엄은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마음속으로 불러봅니다. 엄마가 미안해. 손 벌려서 미안해. 부담 줘서 미안해. 근데 엄마도 사람이야. 예전에는 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약해졌어. 그거 이해해줘. 아껴 쓰라는 말 마음에 담아둘게. 더 아낄게. 더 줄일게.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 엄마도 자존심이 있어. 존엄이 있어. 돈 없다고 무시받을 사람은 아니야. 35년 동안 다 줬어. 그거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말 못하는 말들 또 삼킵니다. 내일도 웃으면서 살아야 하니까. 힘들어도 버텨야 하니까. 엄마니까.